안녕하세요, 요호호입니다. 오늘은 제 본캐이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직업인 패스파인더의 출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실까요? 메이플 스토리 모험가 직업군은 패스파인더의 출시 전까지는 궁수를 제외한 모든 직업군이 3종으로 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왜 궁수만 보호마스터와 신궁으로 2종밖에 없는지 궁금했었는데 우스갯소리로 메이플 스토리의 대켬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럴만한 게 궁수 직업군은 윈드브레이커, 와일드 헌터, 메르세데스가 출시되긴 했는데 타 직업에 비해 직업수 자체가 부족했었습니다. 메르세데스가 출시된 이후 7년 반 동안이나 궁수 신직업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역대급 블랙 패치가 있었던 2018년 여름이 지나고 2018년 12월 어드벤처 티저 영상이 뜹니다. 뜬금없는 모험이라는 뜻을 가진 어드벤처 업데이트 예고가 뜨고 명칭이 패스파인더였습니다. 그래서 신직업이다 라는 반응이 많았었죠. 그리고 선 공개된 영상 마지막에 화를 암시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서 궁수였고 모험가일지 노바일지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업데이트명이 모험인데 노바일 리가 없었겠죠? 그 이후 2019년 1월 10일 신직업 패스파인더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한 모험가 직업군의 패스파인더의 고유무기 에인션트 보호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2019년 1월 17일 테스업의 패스파인더가 공개되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었죠. 윈드브레이커의 하울링 게일, 메르세데스의 이르칼라의 숨결, 이렇게 짬뽕이 된 직업이라는 약간 멸칭이 붙었어요. 근데 뭐 이펙트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1차 테스업 당시에 막 공개되었던 패스파인더의 성능 자체가 말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론 딜이 비숍보다도 약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이 이겁니다. 그냥 기본 스펙 자체가 딸린다. 뭐 딜사이클이나 스킬 운용 같은 게 연구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퓨어 딜러의 포지션인데 딜이 비숍보다 약하다는 역대급 폐기물임이 밝혀졌죠. 보스의 딜링뿐만 아니라 원킬 컷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딜러 기준으로도 가장 화력이 약했던 팬텀 대비 DPM이 127%포인트나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한 가지 좋았던 건 유니온은 덱스였어서 덱스 직업군들에게는 반길만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후 2차 테스업에서 1차 테스업에서 문제였던 딜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최종 댐 20%, 공격력 20%, 조건부 보공 30%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이지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한 패치를 받았었어요. 또한 아까 말했던 극악무도한 원킬 컷도 주력기의 타수를 보상받으며 어느 정도 완화되었습니다. 이 패치로 역대급 폐기물에서 그냥 평범한 딜러 직업군이 생겨났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테스업에서 이렇게 보상 패치를 받고 본 서버에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에인션트 가이던스의 최종 데미지 패시브가 바뀌고 조건부 보공이 상시로 상향되었습니다. 사냥면에서는 말도 안 되게 넓은 주력기로 기존의 사냥 상위권 직업군들과 비교를 해도 꿀리지 않는다는 평이 있었고 DPM 측면에서는 기존의 1, 2위를 다투던 카데나 블래스터보다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보스에서는 이론상 딜 1등, 사냥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하는 이런 직업을 그냥 둘 리가 없었죠. 그 이후 패스파인더는 그 불명의 수식어인 유견 너프 철퇴를 받게 됩니다. 2019년 2월 28일 1.2.313 패치에서 최종 데미지와 사출기의 딜이 매우 많이, 정말 너무 많이 깎여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왜? 너무 강했으니까. 처음 출시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델 출시와 비견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1차 테스업에서 너무 쓰레기라는 인식이 박혀 있다 보니까 역체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2019년 5월 23일 1.2.316 패치에서 그 인식도 박살나게 되는 계기가 된 초보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종 데미지가 0인 직업이 됩니다. 제 기억으론 전 직업 중에서는 유일무이한 최종 데미지 0인 직업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그 공용 5차 스킬 뭐 스인미라든지 사용 빈도가 적었지만 에르다 샤워라든지
정말 처참한 효율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다음 2019년 9월 26일 1.2.314 패치에서 사냥을 깎아나가기 시작합니다. 불디의 범위가 대폭 깎일 것이라고 했지만 본섭 도입에서는 한 2분의 1 수준으로 깎여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아르카나에서 사냥 중이었는데 되던 게 안 될 정도로 만드니까 좀 성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외의 오류 수정에서 얼불 최종 데미지 미적용이라든지 불디 매크로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딜적인 너프는 없었어서 말뚝딜 자체는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디 매크로의 후딜이 생겨 호불호가 많이 갈리게 된 패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26일 1.2.332 패치 4연속 하향, 데미지가 20%에서 10%로 하향되고 아스트라의 소비 랠리 게이지 감소 패치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깨만분 운영진이라고 진짜 욕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가 보스 운영 자체가 아스트라로 게이지를 쭉쭉쭉 빼고 불디로 게이지를 채워나가면서 에인션트 가이던스의 효과를 최대한 많이 굴리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간접 너프 때려버리니까 상위권 보스 딜량이 꽤 많이 깎여나가고 데미지 10% 너프로 높았던 원킬 컷이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아스트라 많이 쓰라고 넣었던 패치 같은데 상향을 바라고 넣었던 패치였죠. 근데 하향이 된 최악의 패치였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글자님도 한탄을 되게 많이 하셨고 많은 패스파인더 유저들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2020년 7월 23일 1.2.336 패치에서는 단 한 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얼티밋 블래스트와 트리플 임팩트의 시전 시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걸 킹류 가정이라는 명목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뭔 말인가 몰라서 그냥 그런가 했는데 보스에서 생각보다 딜로스가 많이 나는 패치였습니다. 이때 스우와 데미안을 잡던 시절이었는데 데미안 얘가 텔포하면 스킬 시전 후에 방향을 바꿔서 막 쫓아가면서 때렸어야 됐는데 적응이 좀 필요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게 5연속 하향이었습니다. 대망의 2020년 9월 17일 1.2.338 패치, 제가 패스파인더를 접으려고 마음먹었던 패치였습니다. 바로 트랜지션 스택을 최대 5회에서 3회로 3회 저장으로 깎아 나갔던 패치. 패스파인더의 정체성인 트랜지션을 아예 못 쓸 정도로 깎으려고 했던 패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딜 러프를 반기는 편은 아니지만 유틸 러프보단 딜 러프가 낫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유틸을 깎아 보스에서 생존이 어려워지거나 딜타임이 꼬이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결과값에서. 딜을 깎아 똑같은 스펙대에서 타 직업 대비 딜이 안 나오는 건 결과값으로 바로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보상 패치를 해주던지 롤백을 해주던지 할 수 있는데 유틸 패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패치안이 탭섭에 떴을 때 페파를 접겠다고 진짜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 3회에서 4회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던 제가 조금 멍청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결과적으로는 5회로 다시 롤백되어 들어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론 2021년 6월 17일 1.2.349 패치에서 얼불 공격 횟수가 5회에서 6회로 증가하는 상향을 받았고 모험가 리마스터 패치인 2022년 1월 27일 1.2.360 패치에서는 최종 데미지 보상 버프를 받아 그나마 생기를 불어넣어 주긴 했습니다. 또 옵시디언 베리어 쿨을 200초에서 120초로 맞춰줘서 극딜 사이클에 포함시켜 주었습니다. 진짜 그 200초는 됐습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의 인생을 바꿀 2022년 3월 24일 1.2.362 패치 이볼브 템페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사냥, 보스 어느 측면이든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릴레 안에 극딜 버프를 다 넣을 수 있게 된 미친 패치였죠. 이때 진짜 구라안치고 보스 클리어 타임이 눈에 확 띌 정도로 줄어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우타, 아스트라 댐감이 모든 문양에 적용되도록 바뀌었고 트랜지션의 완전 텔포화 등 그냥 대놓고 미친 상향 패치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25일 1.2.368 패치에서 저주를 중첩시키는 이 디버프 지속시간이 2배로 증가했고 모든 문양에서 디버프를 남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트리플 임팩트의 퍼뎀도 감소해 지금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불디 레조넌스의 딜사이클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딜사이클에서 테임을 빼면 게이지 소모에 문제가 있었던지라 부정적인 의견도 꽤 많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딜사이클을 바꿔야 하던 부정적인 경험도 유저들이 직면할 문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2022년 9월 29일
1.2.369 패치에서 에인션트 가이던스 발동 조건을 완화해줘서 게이지 문제는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1.2.372 패치에서는 딜량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던 패스파인더를 끌어올려주는 패치를 해줬습니다. 또한 분리의 타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원킬컷 문제도 조금은 해결이 되었어요. 문양 고정 시스템도 나와서 보스 극딜 사이클이 조금 더 매끄러워졌던 것도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패스파인더 6차 출시 이전의 굵직한 패치를 정리해봤습니다. 6차도 잘 받았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최상위권으로 잘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마스터리 코어야 뭐 말이 많지만 오리진 스킬 자체는 엄청 잘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패스파인더는 할만한 직업이 맞습니다. 우리 패스파인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패스파인더 패치 목록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불우했던 캐릭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페파를 키우고 나서 타직업군에는 관심이 많이 안 생기고 궁수를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제 매생에서는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